23번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겼을 때 연저고 구하래. 이걸 일단 좀 제곱 먼저 해보면, 이게 제곱해주면 z2가 뭐 되냐? 분모 제곱하니까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되고 분자는 2i 이렇게 되고 없어져서 1 나오죠. 이렇게 z2가 1 나오면 돼. 1.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이렇게 z2가 1 나왔고, 그 다음에 맞냐 1이?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 플러스 2i 플러스 i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이씨, 미안. 2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제곱하니까 2i 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약분하게 되면 i가 되죠. 이렇게. z수는 i가 맞고, 그러면 그 z를 제곱한 게 이제 i라는 거잖아. 이렇게 i. 그럼 그냥 이렇게 쓸게요. 뭐 z를 여기 1 플러스 i분의 루트 2i라고 쓴다면, 여기 있는 거 z를 제곱한 게 z2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i가 나왔고, z를 4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제곱하면 z 8제곱 되겠죠. 그럼 이게 한 번 더 제곱하면 1 되는 거죠. 그럼 8제곱에서 1 됐으니까 8개마다 똑같단 말이거든요. 8개마다 똑같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8개마다 똑같다. 그죠? 8개마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Z6이 뭐 나왔었지? Z6. Z6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Z6제곱은 그 제곱이랑 4제곱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i고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Z2는 뭐 나왔었지? 아까 i 나왔었지. 그럼 Z2가 i였으니까 부호 바꿔주면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다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고, 24번 같은 거는 풀 줄 알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걸 i로 바꿔요. 그래서 루트 2i, 얘도 루트 2i, 2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도 루트 2i 곱하기 루트 18이니까 루트 36i잖아요. 그러니까 6i 이렇게 바꾸면 되고, 얘도 루트 2i분의 루트 8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i분의 루트 4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 분자 i 곱해주면 얘는 i 제곱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25번은 알죠? 얘랑 루트 a랑, 그죠?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었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 이렇게 등호 넣어도 돼요. 이렇게 세팅인 게 하나 또 있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되는데 딱 하나 마이너스 붙는 게 있었죠. 걔는 언제?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양수일 때 이렇게. 분모는 0 되면 안 되니까 등호 빠져야 되죠. 이거 두 개 갖고 푸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잖아. 너랑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4-x도 음수, 1-x도 음수 이렇게 풀면 틀린다고요. 등호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x가 이거 넘어가니까 x가 4 이상, 얘는 x가 1 이상.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x가 4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정수 x의 최소값은 4가 된다. 등호가 빠지면 이제 뭐라고 풀 거 아니에요? 등호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8번 같은 것도 한번 봐보면, 자,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 나오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는 0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런 걸 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푼다겠지? 나누면 된다 했었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6알파 세제곱 9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를 이 0이 되는 얘로 나눠버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곱해주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10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빼면 10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10으로 되잖아요. 오, 뭐 잘못한 것 같다. 뭐 3...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게 제곱이었구나. 미안. 잠깐만. 맞냐? 나눗셈이 이상한 것 같다. 잠깐만 한 번 다시 해볼게. 알파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뭐 되냐?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빼면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 플러스 10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여기다 마이너스 3 알파를 썼어야 되구나. 마이너스 3 알파를 써주면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 플러스 9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빼면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알파 제곱인 채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봐봐. 그러니까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내가 뭘로 나눴더니 얘로 나눈 거야. 요거로.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지. 근데 몫이 얘가 나왔으니까 쟤를 곱해주면 되고 나머지가 얘가 나왔으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2차식이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건 알죠. 근데 이 상태 놔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0이잖아. 0. 얘가 0. 알파 집어넣은 게 0이었죠. 그럼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뭐랑 똑같아? 알파 제곱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뭐겠냐? 베타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 이제 풀란 말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 이거를 이제 제곱하란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이거 풀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두근의 합이 뭐 나와?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러면 있잖아. 그지? 이거 판별식을 쓰잖아. 그럼 판별식을 쓰면 b제곱하면 9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근을 갖는 거야. 근데 둘이 곱했더니 음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란 말이지. 하나는 양수고,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 거야. 그러면 알파를 양수라고 치면 알파가 그대로 나올 거고, 베타를 음수라고 치면 베타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걸 전개해도 돼. 선생님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어차피 똑같아. 왜? 알파가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고 베타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거 제곱하나 이거 제곱하나 똑같잖아. 왜? 이 제곱하나 마이너스 이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그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풀면 된다. 그럼 이걸로 풀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으로. 그럼 얼마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잖아. 그럼 3 제곱하니까 답은 9겠지 그냥.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그거 예전에 알려줬었죠. 거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의 역수인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 계수가 역으로 간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었어. 약간 역수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7x를 절대값 했더니 1이 나왔단 말은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얘가 1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7x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근이 2개 여기서 근이 2개 나와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은 0.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들 이렇게 푼다고. 이게 알파, 이걸 베타를 알파 베타로 하고 이거의 근을 뭐 감마 델타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7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네가 이걸 이렇게 통분해 가지고 얘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7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푸는데 꼭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걸 알면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역수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는 계수를 거꾸로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투근의 합인 마이너스 7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도 풀어보면 요거의 두 근을 감마랑 데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감마분의 1하고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는 계수를 역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수항의 맨 앞으로 가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 되는 거라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얘도 7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7 더하기 7이니까 답은 0이라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32번 봐보면 네. 30번은 풀 줄 알아요. 30번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근해 공식이 잘못됐잖아요. 여기가 4ac인데 그냥 ac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 풀었더니 근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둘이 더한 거랑 똑같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둘이 곱한 거랑 똑같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나온 근이 이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요. 이거 루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둘이 더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5라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구나. 그러니까 b는 5a라고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둘이 곱하잖아요. 이거 둘이 곱해.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곱해주면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거든요. 그럼 b제곱 사라지면서 4a 제곱분의 ac가 되는 거지. 근데 a는 2차 방정식의 계수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a로 나눠주면 4a분의 c가 나오는데 이거 둘이 곱한 게 이거 둘이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4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ax 제곱 b는 뭐였어? 5a. 그러니까 5ax. c는 뭐였어? 마이너스 24a 이렇게. b나 c는 0이 될 수 있지만 a는 절대 0이 안 되니까 a로 바꿔버리면 a로 나눠도 되거든요. a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인수분해해서 이제 그만 찾으면 되겠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된다. 31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알겠죠. 응? 일단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겠어? 여기 문자랑 여기 문자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겠지?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투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투근의 합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투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안에 걸 바꾸면 지저분해지니까 바깥에 걸 바꾸는 거야. 그래서 f 알파는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f 베타는 알파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쩌라겠어? 다 넘기라 했었지.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지. 그럼 이 식은 도대체 어떤 식에다가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에다가 x에다가 알파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했고 x에다 베타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뭐를 근으로 갖는 거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 알려줬잖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 이거라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는 몰라. 그러니까 k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 구하라고 이제 이거 준 거잖아. f0이 4래. x에다 0 대입했더니 얘는 4 될 거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0 대입하면 k가 1이네. k가 1이었어. 끝. 그럼 이제 뭐 구하래? f2 구하래. 그럼 f2는 x에다 2만 대입하면 되니까 f2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되면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f2가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33번도 봐보면 이제 이렇게 2차가 나와야 조금 어려운 거죠. 요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돼. 2차 나오는 것까지는. 얘는 한 방에 안 되고 두 번 해야 됩니다. 한 방에는 안 되고 두 번 해야 되는데요. 잘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여기 2차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 알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알파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f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알파로 바꿔야 되거든.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얘를 그냥 치환하면 돼. t로 치환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t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t로 바꿔주면 되거든.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t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t는 4 플러스 4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t에다가 x를 다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거야? fx는 4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넘겨주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애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냐?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는데 알파 베타. 근데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최고차 함계수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써주면 되는 거. 됐죠? 근데 2차 함계수가 얼마래? 여기서 알려줬어. 2차 함계수가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fx는 이거에다가 요거 두 개만 쫄로 이항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된 식이었던 거야 fx가. 그러면 이제 p랑 q 구하라 했으니까 p랑 q는 1차 함계수랑 상수항이니까 5랑 5가 p랑 q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더해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죠? 34번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것도 봐보면 이렇게 35번 같은 건 어떻게 풀어?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푸냐? 2차 함수로 푸는 거야. 2차 함수로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무슨 축이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축을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2차 함수 그렸을 때 만나는 두 근이 요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되냐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더라.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해서 내가 한판 대결로 외우면 된다고 해서 한판 대결 이렇게 한판 대결로 외우면 됩니다. 한판 대결
결은 아무것도 아니고. 함은 함수값, 파는 판별식, 대는 대칭축 이렇게. 함수값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함수 fx라는 함수에다가 이 2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함수값이 여기서 찍히니까 양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k는 뭐보다 크다? 7, 5,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두근이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두근이라 안 하고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요. 대칭축이 여기. 대칭축이 무조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왜 대칭축까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봐봐봐. 이거 두 개만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어차피 x에다 마이너스 넣어도 양수.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의 왼쪽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칭축. 대칭축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3 나오잖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야. 더 크잖아 이렇게. 끝. 그럼 이제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요거 세 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배울 때 이 함수가 3차로 바뀌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뭐 두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를 할 줄 아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러면 양수, 음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래요. 실수.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잖아요. 이게 음수입니까? 이거 음수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양수입니까? 이것도 양수도 아니고요.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알겠죠? 양수, 음수 따진다는 것부터가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구나. 이렇게. 왜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되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겠는데 중근이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겠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2n-1일 거고. 얘가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근의 합이 양수 나오지 않겠어요?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럼 두근의 합 해주면 두근의 합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해서 식 하나 구해서 너랑 셋 다 만족하는 거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37번도 마찬가지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있잖아 얘들아.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판별식은 안 해도 돼 얘들아. 왜 판별식을 안 해도 되냐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판별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잖아. 근데 두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근데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근의 다른 부호면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랑 c랑은 나눠도 음수인 거지. 그럼 a랑 c랑 곱한 것도 음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b제곱은 어차피 실수 제곱한 거니까 양수일 거고.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와.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은 생략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알고 있다고 치면 자,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두근의 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거고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러니까 은근이 마이너스 3이면 양근은 플러스 1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이 m 마이너스 7인데 얘가 0보다 은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m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 2로 나눠주니까 m-1이 이거 m-7이구나 미안 m-7이 0보다 작다니까 m이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야. 판별식은 안 해도 돼. 판별식은 어차피 얘랑 겹쳐지게 나와.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잖아. 이게 fx는 이거 넘어가면 gx니까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야?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잖아.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니까 근이 마이너스 2랑 4인거야. 끝. 더하니까 답은 2 이렇게. 그 다음에 39번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었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자 봐봐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게 뭐야? 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잖아. 요 방정식의 두 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a, b가 6루트 1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루트 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가 요 방정식의 이제 두 근인 거지.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베타에서 알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차라는 거지. 그게 얼마야? 6루트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4. 두 근의 곱이 k-7 해가지고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72 되는 거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72라는 거지. 그럼 얘가 4니까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7이 72라는 거지. 이거 풀어서 k 찾아도 되고 쌤이 두근의 차구하는 공식을 바로 알려줬잖아. 두근의 차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근의 차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었죠. 그럼 절대값 a니까 2차 함계수 1이잖아. 그럼 절대값 해봤자 1이니까 뭐 쓸 필요 없고 루트 b제곱 하니까 요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ac 했더니 k 마이너스 7이 얼마다? 6루트 2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봐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얘들아. 얘는 6루트 2라서 조금 비추인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얘가 6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잖아.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하거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6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 했으니까 이 대칭축이 2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면 이 길이는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5,0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0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k 찾아버리면 끝이지. 그지? 이렇게 풀 수 있다. 아니면 5,0 대입해서 k 찾아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풀면 된다. 그 다음에 40 그냥 할게 그러면
40번 봐보면 이런 건 어떻게 푼다고 했었지? 이게 위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인 거고 그 대칭축으로 푸는 거라 했었지.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의 부호가 같고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2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랑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A가 음수니까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A랑 B랑 부호가 다르겠지. 그럼 B는 양수다. 이렇게 바로 풀면 되는 거야. C는 Y절편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C도 양수겠지. 이렇게. 이렇게 찾았고. 그래서 A는 음수, B는 양수, C도 양수. 이렇게. 그럼 이렇게 3개짜리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3개짜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숫자 대입하라고 했었지. 숫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지. 여기 식에다가 뭐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y 값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거든. 2 대입했을 때 y 값.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 대입했을 때 y 값은 양수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다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는 x에다 뭐 대입한 거지?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c가 4c가 될 일은 없잖아. 절대.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눠줘야지. 그럼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의 2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c는 4로 나눴으니까 어차피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이지? 여기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2분의 1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 y 값이 이거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있겠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얘가 2 차이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요 중간쯤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양수 나오니까 얘는 양수가 맞는 거지.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42번은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요거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하래.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게 어려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근의 공식으로 근 두 개 구해가지고 이거 근이 1하고 4 나오니까 1하고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놓고 풀 거야? 그럼 엄청 복잡하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봐봐봐. 요 방정식이 뭐야? 1하고 4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방정식이란 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일 테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고 이렇게. 그럼 만나는 이 두 근이 이 두 개, 이거 근 두 개 중에서 하나가 1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생겼겠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나 아니면 두 번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되겠지. 그잖아, 이렇게. 그러면 근 하나가 1하고 4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도 근 하나가 1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지. 왜?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양수, 얘는 4 대입하면 음수. 여기는 1 대입하면 음수, 4 대입하면 양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에다가 1 대입한 거랑 fx에다가 4 대입한 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용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무리.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해.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 2a, 3a. 그래서 6a 마이너스 25 되는 거고 4 대입해. 그럼 4 대입하면 16a 플러스 8a 플러스 3a 마이너스 25 되니까 27a 마이너스 25 되는 거지. 그럼 a는 뭐랑 뭐 사이야? 27분의 25랑 6분의 25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알겠죠? 45번 같은 건 어떻게 풀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OA랑 OB가 몇 대 몇이래? 1대 3이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비스듬한 걸 길이를 주고 이게 몇 대 몇이래? 1대 3이래. 이런 걸 주면 어떻게 풀라겠지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푸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얘가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일 거고 여기도 1대 3이겠죠. 닮았으니까.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면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닮음비가 1대 3이라는 거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도 1대 3이니까 여기를 내가 여기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 x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알파라고 잡으면 끝난다는 거지. 됐지? 근데 이 두 점은 뭐야? 그 3-x 제곱하고 뭐랑 kx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니까 이 두 방정 이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넘기면 어떻게 되냐? 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그 얘랑 얘 아니까 두분의 곱을 써먹을 수 있잖아. 둘이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아,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구나. 알파 제곱이 1이구나. 그럼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은 아닐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알파가 1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아, 여기가 1,2였구나. 근데 1,2를 누가 지나? y는 kx가 지나는구나.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2는 k. 그래서 k는 바로 2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47번은 x에 대한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이거 오타 아니냐? 이거 x 아니냐? 저게 KKM 이상하지 않냐? 니네 KK로 풀었냐? x로 풀었지? 몇 번이야 저거? 오타야 오타. x가 맞아. 자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좀 넘겨. 그래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2x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2x 플러스 k 이렇게 좀 넘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단 말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이런 뜻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요렇게.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x축 밑에 있는 게 꺾고 올라가면서 이렇게로 바뀐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지? 이 그래프는 K는 신경 쓰지 마. K가 하는 역할이 뭐야? Y는 2X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 돼. 이거를 Y는 2X를 그리면 되는 거야. Y는 2X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1차 함수를 그리면 된다고. 근데 이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게? 3개가 나오게. 그럼 올려야겠냐 내려야겠냐? 올려야겠지. 그지? 올리다 보면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을 이렇게 그어보면 교점이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올라가잖아? 그럼 교점이 4개가 된다. 봐봐.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만나버리니까. 그래서 더 올라가다 보면 얘랑 접하는 순간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1개, 2개, 다시 3개가 되는 거지. 더 올라가면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찾으라는 거야. 이렇게. 교점 3개 되는 게 이거 2개 나오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y는 2x 플러스 k가 뭐를 지날 때?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그러면 대입해주면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와서 첫 번째 k 값이 4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K라는 게 뭐야? Y 절편이었잖아. K가 4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0,4를 지나는 거지. Y 절편이 4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정확하게 그리면. 그지? K가 4라는 말은 Y 절편이 4란 말이니까 0,4를 지난단 말이니까 여기를 지나면 정확히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접할 때. 근데 있잖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고 얘는 뒤집어 올린 거잖아. 그럼 이 뒤집어 올린 거는 올리기 전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마이너스 1 곱한 거 차이 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뒤집어 깐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랑 접하는 거야? 이 뒤집어 깐 거랑 접하는 거지. 얘랑 접할 때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뭐랑 2X 플러스 K랑 접할 때 찾으라는 거지.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4가 0이다. 그럼 접한단 말은 교점이 한 개 나온단 말이니까 중근 갖는단 말이잖아. 근데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굳이 판별식 쓸 필요 없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면 1 되면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두 번째 K는 5 나오는 거야. 그래서 K 값이 2개 나오는데 2개 더하라겠으니까 답은 얼마다? 9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48번은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여기를 잡아요. 좌표축으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2차 함수란 말이야, 얘들아. 포물선이면 2차 함수다 이런 말이야. 아, 이게 2차 함수구나. 이렇게. 2차 함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니까 여기는 절반이니까 2분의 3이겠지.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2분의 3, 4분의 9인 2차 함수야. 이렇게. 그럼 2차 함수 식을 세워보면 y는 2차 함수는 뭔지 모르겠고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이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네. 그럼 여기다 0,0 대입해서 a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은 4분의 9a 플러스 4분의 9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래서 저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생긴 애였던 거야. 근데 뭘 하겠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A랑 C 사이의 거리 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2차 함수랑 접하는 접선의 무슨 절편? X절편 찾으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직선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울기는 뭔지 몰라. 그래서 y는 mx라고 쓰면 되는데 y절편은 알아. y절편이 4잖아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너랑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m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m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제곱 2짠짠 얼마 되냐?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9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넘겨주면 x 제곱 더하기 n-3x 플러스 4가 0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잖아. 바로 보이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게 4니까 얘가 뭐 되면 되겠냐? 4 아니면 마이너스 4면 되겠지. 그럼 m이 뭐 나오겠냐? 7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잖아. 근데 니네가 봐도 얘는 기울기가 음수 아니냐? 그럼 양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m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아 그럼 이 직선이 뭐였던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거였구나. 그럼 x절편은 y다 0 대입하니까 아 여기가 4,0이었었네. 그럼 AC의 길이는 4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네.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